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는 시간. 오늘은 피터 유 리얼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유 부동산입니다. 자, 피터님이 은근히 신비주의 리얼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제가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엄청 유명하신 분 같아요. 이게 혹시 의도된 신비주의인가요? 의도된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세일에서 숨은 고수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좀 괜찮으신가요? 저야 너무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즘 부동산, 요즘 집 얘기도 한번 좀 해보시죠. 자, 그러면 리얼터님은 사실 오랫동안 리얼터로 일을 하시면서 2013년도부터 쭉 꾸준하게 보셨을 때 뜨거웠던 마켓도 있고 네. 또 지금처럼 좀 차가운 마켓도 여러 네. 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뜨거웠던 마켓 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것 좀 있으실까요? 부동산들은 좀 느껴요. 네. 야, 이거 좀 너무 과한데? 근데 이제 이게 이 너무 과하다는 게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얼마나 더 집값이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상투예요라고는 말할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죠. 하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옮기시는 경우에는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해드립니다. 네. 근데 집을 옮기시는 경우도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업사이징을 하는 경우, 비슷한 집으로 가는 경우, 은퇴를 위해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경우. 네.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다운사이징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찬성합니다. 바로 해드려야죠. 왜냐면 다운사이징은 내가 정말로 아껴오고 평생 동안 읽어왔던 집을 팔면서 남는 돈을 내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되는 힘든 과정 속에 있어요. 네. 사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운사이즈는 비쌀 때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노후를 위해서 쓰는 그런 전략이 맞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드리고요. 네. 반대로 이제 업사이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말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콘도를 팔고 100만 불짜리 뭐 하우스를 산다라고 하면은 상투를 잡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투를 잡아서 제일 높은 지점에 샀다면 가격이 하락할 때 50만 불짜리는 10% 하락하면 5만 불만 빠지지만 그렇죠. 100만 불짜리는 10만 불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진 않고요. 네. 좀 소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반대로 생각하면 또 내 집이 10% 오를 때 저 집이 10% 오를까봐 되게 불안함도 느끼고요. 그렇죠. 내가 빨리 지금 해야 그렇죠. 되나? 한 주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더 많아서 그렇게 시장이 과열되는 것 같은데. 제가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네.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진행해 보시겠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손님이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럼 손님들 분 중에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시는 손님의 몫을 가지고 손님이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손님이 또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선택이 꼭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집값이 빠지는 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런 집으로 가고 싶어. 그 집이 필요하다. 필요해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집에 가면 진짜 20년 동안 살 거야. 네. 그러니까 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부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주식을 사고 팔듯이 네. 그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손님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편이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같이 좀 시장이 식고 좀 차가운 마켓에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요. 확률적으로 집값이 거의 바닥이라는 거에는 제가 100% 이상 동의합니다. 그러시군요. 확률적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확률적. 그러니까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서 위험하다는 레드 사인에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금처럼 집값이 바닥이라는 수많은 그린 사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살까 말까 주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집을 형편이 안 돼서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집을 안 사면 언제 살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클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집을 사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기다려보지, 시장이 위험하다는데, 이란과의 전쟁도 있다는데, 인플레이션이 된다는데, 이런 수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더 저를 불안하게 또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네. 그런 때가 바로 집을 사야 될 때고요. 위험 사인이 있을 때는 넌 왜 안 샀니? 쟤 얼마에 팔았다던데 너도 팔고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이게 자꾸 날 부추겨요. 그럴 때가 오히려 반대로 위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을 사야 된다. 그리고 저의 경험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동산들이 느낌적으로 똑같이 느끼실지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바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말씀을 사실 좀 듣고 싶었는데 네네.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오늘 같은 자리가 더 귀한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지금은 집값이 바닥인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럼 확률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해보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높은 확률로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바이어들이 굉장히 망설이는 시간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어허.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잖아요. 네. 언젠가는 사이클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바이어들이 망설이는 시간이 약세 시장이면 그 약세 시장이 지금 3년 이상? 3년 이렇게 이상 더 오래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올라가고 네. 경기도 안 좋다면 집값이 더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반대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꽤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버텨줬다라고도 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리얼터님이 보시기에 그 바이어의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닌데 이 바이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바이어들의 숫자는 항상 줄지 않습니다. 항상 줄지 않는데 바이어들이 숨어 있느냐 나오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제 숨어 있었죠, 계속. 네.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말렸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픈하우스에 가도 작년보다 오픈하우스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실히 많아요. 그리고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도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상관없이 네. 집을 살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이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시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많이 보인다. 다른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우리 캐나다 시장에 유동자산은 굉장히 많다고들 많이 보고가 돼 왔어요. 네. 그 유동자산들이 많았는데 왜 부동산 시장은 안 오를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유동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산들이 주식 시장으로 또 많이 갔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 많이 올랐던 건 전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건 다 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잘 버텨왔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네. 부동산과 주식을 대체제 관계로 보는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으로도 자금이 좀 올 수도 있다라고도 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또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어떤 물꼬가 터지면은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위험 요소는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위험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신규 주택, 신규 건설 주택의 숫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새로 지어야 될 이런 콘도나 타운하우스 매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이미 땅은 다 파놓고 셀링을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었었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홀드한 채 1년, 2년 지나간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네. 시장이 조금만 좋아질 거라고 사인만 보이면 갑자기 세일을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가격이 압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생각 들고요. 그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본인만의 부동산 철학과 또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리얼터님 2010년대,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예전은 아니고 한 10년에서 1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집을 찾는 트렌드랑 지금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가 있죠. 우선은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네. 더 적극적으로 집을 찾죠. 리얼터보다. 음. 인터넷상에서 당연히 이제 수많은 그 웹사이트나 realtor.ca 같은 데에서 매물들을 수시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라든지 많은 홍보 채널을 통해서도 보시고요. 네. 그래서 실제 부동산보다는
손님들이 더 액티브하게 집을 찾는다라는 느낌이 많고요. 과거에는 제가 어떤 집이 손님한테 맞을지 다 조사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모시고 갔다면 요즘엔 손님들이 이거 보고 싶은데요, 이거 보고 싶은데요 하는 부분이 많고요. 젊은 층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고 싶은 집이 딱 있으면 바로 보고 싶어 하고 바로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좀 정보가 불균형했던 시절과 지금 이제 완전히 오픈된 시절. 그렇죠. 네. 네. 또 집을 찾는 트렌드도 바뀌었지만요. 선호하는 집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저희 나이 또래는. 네. 어디가 좋은 위치인가. 그리고 어디가 되게 이 동네가 좋아. 학군이 좋아. 뭐 이런. 네. 근데 요새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단지가 집을 잘 졌대. 어떤 신규 단지가 집을 잘 졌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거기서 약간 저는 이제 레드 플래그가 좀 있긴 해요. 왜냐면 그 집의 구조라든지 단지는 예쁘게 잘 지었을지 몰라도 네. 실제로 그 위치가 정말 좋은 곳일까. 이런 의문은 종종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동산이랑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여기 위치는 어떤가. 물론 좋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위치가 나쁜 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개발사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렇죠. 개발사들이요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프리세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또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프리세일을 많이 하시는 부동산들이 그쪽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채널에 많이 보시는 분들, 어떤 한 채널,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나 어떤 채널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부동산이 다인 것처럼 편향되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가 너무 오픈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수용하느냐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또 그게 더 나쁜 선택 또는 편향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AI가 알고리즘으로 준 것을 많이 그렇군요. 보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퀘스천보다는 말씀하셨던 편향된 정보만 보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체크해 보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네. 다 들어보시라.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리얼터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변화에도 좀 바뀌지 않는 우리가 좀 가지면 좋을 만한 또는 우리 리얼터님 본인만의 부동산 철학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집은 이제 우리가 사는 공간이잖아요. 네. 가족이 사는 공간이고 사랑하는 또 친구, 뭐 친지, 뭐 다 같이 뭐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집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집이 금전적인 가치 이외에 내가 행복감을 주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구입하셔서 오랜 기간 사시는 거. 그게 변하지 않는 저는 그 철학인 것 같아요. 저희 철학. 그렇군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가격은 올라가 있고 오래 살았더니 또 집도 뭐 애들도 커가지고 아이들한테 재산으로 상속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키워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순리대로라는 네.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네. 우리 고객님을 만나시면 주로 어떤 질문 또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집이 좋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집을 팔고 네. 이제 옮겨가시는 분들은 왜 파시냐를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왜 파시냐를 물어보면은 내가 그 손님이 진짜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는지. 그렇죠. 옮기게 된 계기가 단지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반영된 그런 답변을 해주실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걸 캐치해서 원하는 집을 구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제 집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이 몇 명인지, 네.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지, 뭘 좋아하는지, 네. 그리고 주말에 무엇을 하시는지, 특히 이제 집 안에서는 어떤 공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정말로요? 네네. 네. 그럼 주방이 항상 관심이 가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뭐 마당일 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뭘 원하시는지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머무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집이 맞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미 원하는 집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죠. 그럼 그분들이 막 얘기를 하세요, 손님들이. 네. 그러면 손님들이 원하는 집과 내가 들어서 질문해서 들어봤던 답변과 거기에서 좀 괴리가 있는 것들은 또 한번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그러면서 원하는 집을 진짜 원하는 집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려고 노력하죠. 그럼 이제 리얼터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또 내가 아쉬웠던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집을 좀 찾아보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가족 구성원도 많고 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막 모자이크처럼 막 이렇게 덕지덕지 막 많아요. 네. 그래서 손님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를 정하셔라. 네. 1등부터 10등까지 우선순위를 쭉 정한 다음에 가장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제일 위에 놓고 네. 나중에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지만 10등이야. 네. 이러면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미리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집을 지어도 불가능합니다. 지어도 불가능하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리얼터기 때문에 이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네. 구매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게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는 그냥 막연하게 네. 저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서 사는 거예요 라고 이런 분들을 만난다면 네네. 어떻게 우리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프라이어리티를 좀 정할 수 있을까요? 좀 리얼터님만의 좀 팁이 없을까요? 그러면 제 딸이나 제 친구나 제 가족이 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끌어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손님하고 저하고 같은 팀이기 때문에 팀워크로 같이 믿고 같이 조언이나 뭐 질문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떤 질문들이 필요하냐면 젊은 분들이 집을 산다 그러면은 내가 꼭 집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신다면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지를 또 물어볼 거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집값이 오른다고 하길래 사야 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 집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투자 목적이 좋은 쪽으로 골라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뭐 내가 분명히 원하는 집이 있으실 거거든요. 사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직장, 취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집 위치를 선정해드리고 집을 보면서 세세하게 집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드리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는 돈을 아무리 줘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의 구조는 바꿀 수 있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의 구조와 위치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손님들을 이렇게 조언해 드리려고 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주택을 막 분양을 하고 그런데 집은 되게 좋은데 위치가 너무 별로인 곳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직 개발이 덜 끝났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어떻다라는 거를 냉정하게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또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매력 중에 하나가 저 위치에 저렇게 지어진 집을 내가 처음 들어간다 어떤 이런 마인셋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리셀에서 봤을 때는 위치도 중요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거 외에 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위치와 구조를 제외하면은 사실 대부분 이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은 집이 잘 지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만약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잘 지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콘도 같은 경우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잘 지어졌는지를 보지만 보는 방식이 다르죠. 스트라타 미팅을 통한 그 서류들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 집에 살았던 분들의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콘도 단지 그 빌딩 자체가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잘 지어진지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리얼터님들은 그런 자료들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좀 힘들겠죠?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조금만 신경 쓰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우선 요즘에는 이제 번역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셔도 번역을 볼 수 있고요. AI도 너무 좋고요. 그렇죠. 만약에 영어를 잘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문제되는 얘기들이 계속 토의되고
상의되고 계속 디베이트가 일어나는 그런 게 많은 건지 네. 그런 게 그러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성심성의껏 알려주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터님은 고객님들을 만나시면 어떤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왜 거래를 하려고 하시나 그걸 물어보죠. 이번에 집을 옮기기로 한 진짜 계기가 무엇인지 그걸 물어보고 그 백그라운드는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하고 네. 손님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리얼터님, 고객님께 맞는 집이 딱 느껴지시나요? 딱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단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를 사러 갈 때 우리 케빈 선생님은 딱 원하는 모델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차를 살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네. SUV를 살까, 밴을 살까, 세단을 살까, 네. 스포츠카를 살까. 보통 그런 걸 고민하시잖아요. 손님을 만나면 1단계로는 그런 걸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하우스를 골라도 하우스 안에는 타입들이 많은데 네. 어떤 타입의 하우스가 맞겠구나를 인지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손님하고 쇼잉을 이제 같이 다니면서 손님들의 성향을 계속 손님들이 가만히 계시진 않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건 좋고 나쁘고.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요청합니다. 네. 싫고 좋은 걸 저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계속 들어요. 아, 뭐가 싫고 뭐가 나쁘구나. 그런 집을 한 대여섯 집 보면은 네. 이 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동차로 또 돌아가면 네. SUV 중에서 어떤 차들이 좋고 싫은 걸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네. 아, 이 손님은 이 차가 맞겠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대여섯 집만 보면 앞으로 나오는 집들 중에서 시장에 올라오는 집들 중에서 아, 요런 집은 이 손님이 좋아하겠구나, 네. 안 좋아하겠구나 라는 걸 웬만큼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좋아하는 집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집을 보여드리다 보면서 이제 집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재미난 얘기로 옛날에는 부동산을 처음 할 때는 네. 계속 집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 많이 보여드린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서비스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피터 다 좋은데 집을 너무 많이 보여줘. 아, 오히려요? 그러니까 좀 간추려서 내가 원하는 걸 딱 해주면 안 돼?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손님이 원하는 거를 빨리 찾아서 네. 엑기스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서로가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옵션 속에서 또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네네네.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부동산의 역할은 손님이 생각하는 좋은 드림 하우스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밸류 하우스하고 그 격차가 항상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을 또 손님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네. 요런 집이 좋은 집이라. 요런 집이 좋은 집이라고. 그러면 서로 팀워크가 돼서 서로 좋아하는 집들을 맞춰가는 과정이 생겨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우리의 교집합을 찾읍시다. 네. 거든요. 그래서 이 교집합을 빨리 찾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교집합 안에서 집을 골라야 손님의 취향도 살리고 집의 가치도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동산들이 리얼터들이 느끼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 좋은 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교집합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좀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리어터님께서 좋은 집이라고 했던 그 네. 부분들이 어떤 포인트들로 리어터님 생각하실 때 이 집은 좋은 겁니다. 이 집은 정말 잘 맞는 겁니다 하는 게 좀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거든요. 저는 집을 볼 때요. 집의 가치를 보는 사람이니까 네. 우선 땅의 위치와 땅의 모양을 보죠. 같은 동네에 있어도 땅의 위치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네.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 집도 있고요. 집 앞에 뭐 파이어 그 소화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집 앞과의 간격이 도로마다 살짝씩 달아서 좀 넓은 도로가 있고 좁은 집이 있고 다 집들이 다르잖아요. 네. 땅도 약간 경사도가 오르막이 있고 약간 경사도가 내리막이 있고 심지어는 평지도 있고 내려가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집의 모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다 드러날 수 있는 모양들이기 때문에 네. 집을 보기 전에는 이제 땅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좀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보게 되죠. 집을 보면 똑같이 30년 된 집이라도
이 집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지어진 집인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나기 쉬운 집이다. 되게 흔한 집이다. 네. 이거는 참 만나기 힘든 집이다. 이런 건 참 좋은 집이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근데 그런 게 보면 좀 손님의 취향보다는 좀 가치적으로 좋은 거다 아니다라는 게 제 관점인 거고요. 그렇지만 손님들이 이거는 구조가 이렇게 안 좋아서 싫어요. 뭐 안방이 너무 좁아요. 네. 뭐 이렇게 어두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손님의 취향이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존중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존중해서 좀 같이 맞춰 나가는. 그렇군요. 알짜배기 매물을 찾는 그 과정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첫 집 구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고 사잖아요. 네.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 집이 팔리기만 하면 살 집들이 많기 때문에 좀 구입하는데 네. 좀 쉬울 수는 있는데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내 집을 팔면 바로 사야 되기 또 때문에. 경쟁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좋은 집을 딱 선정해서 최대한 좋은 오퍼를 써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유독 리얼터님과 좀 잘 맞는 집 또는 고객님도 좋아하시고 또 리얼터님 본인의 스타일도 잘 맞아떨어진 어떤 좀 기억에 남는 집이 좀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부동산을 오래 하기도 했고 땅, 위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 좀 디태치드 하우스를 매매하는 거에 좀 관심도 많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또 개인의 가치와도 또 맞네요. 굉장히 신나합니다. 네. 그런 집을 만나면은요, 또 그런 일을 만나고 손님들을 만나 뵈면은 네. 너무 일하는 게 재밌고 신나하는데요. 그 이유는 집들이 다 다르고 네. 위치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고 손님한테 맞는 집을 찾아드리고 좋은 거래를 해드릴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보람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고요. 네. 물론 콘도나 타운하우스도 좋은데 비슷비슷한 매물들이기 때문에 또 저는 더 큰 보람을 느끼는 데는 하우스 쪽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리얼터님, 저희의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리얼터님의 기억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과거의 본인에게 집을 사는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5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집을 살 때 저는 여기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네. 그 집을 소개해 주신 부동산이 제 선배님이셨어요. 선배님 부동산.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모기지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모기지를 최대한 얻지 않는 방향으로 집을 봤는데 그 네. 선배님이 피터 10만 불만 더 쓰면 집이 좀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좀 그러지 않을래? 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고집도 있고 네. 자존심도 강해서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갈래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그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왜 여러 번 얘기 안 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모기지 하셔가지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기지를 이제 승인받을 때는 자기 인컴에서 이제 모기지 월 페이먼트가 얼만큼 차지하는지로 이제 모기지 금액을 결정하는 게 되는데요. 네. 제가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 한 달에 버는 소득에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얼만큼 되는 것까지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 대신에 저는 최대한으로 모기지 금액을 늘릴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사세요? 좋은 집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때 제 경험은 뭐였냐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옛날에는 50만 불짜리 집이 지금 100만 불짜리 됐다면 그때 60만 불이었던 집은 지금 120만 불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130, 140 이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더 큰 네. 상승이 있었군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집은 항상 더 크게 올라요. 네. 그 집을 살 당시에는 가장 큰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좀 소극적이 되죠. 보수적으로 되죠. 네. 하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미래를 보면은 우리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요. 이제 일을 안 하던 와이프도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저도 뭐 사업이 더 잘 되고 직장에서 더 승진해서 당연히 더 소득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는데 집값도 또 늘어나요. 그러면서 또 모기지도 또 갚아지죠. 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50만 불 중에서 30만 불의 모기지였지만 지금은 100만 불이 집값인데 모기지는 2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이에요. 네. 느낌적으로 가볍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왜 그 집을 안 샀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저는 그때 집을 살 때는 아이가 둘이었는데 지금 셋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또 가족이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젊은 분들이라면 은퇴하는 은퇴 세일이 아니라면 네.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짓에서 맥스로 집을 사라 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거에 본인에게 돌아가서는 그렇죠. 그때 그 집 또는 지금 집보다 그 선배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10만 불 더 비싼 집이 아니라 네.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집을 샀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집을 제가 15년 동안 향유하면서 즐기면서 살면서 집값은 더 많이. 그 단순한 걸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았다. 그렇군요. 네. 참 젊은 사람 꼭 젊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거를 너무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데 놓칠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리얼터님 같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또 그 선배 리얼터님은 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리얼터님을 위해서 맞는 이야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니까 참 저희가 배울 게 많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피터 리얼터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많은 인사이트를 들었는데요.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피터님의 말씀 참 들을 때마다 이분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